사실 저는 이미 1차 역전세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역전세 여파? 솔직히 1차보다 그렇게 크겠냐? 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역전세에 대한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현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미 1차 역전세 한번 세게 왔다. 그래서 2차 역전세, 글쎄, 그렇게까지 클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급 부족, 정말 사실입니다. 전세가 상승,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인상, 한 차례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 여파는 좀 있을 텐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까지 있겠냐, 복합적으로 작용될 거다라는 게 이제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네. 자료를 한번 그냥 좀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역전세에 대한 여파부터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22년 7월도에 이제 부동산 124 랩스의 이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에요. 예. 이때부터 해서 가격이 내려가요. 2023년. 올해죠. 올해 1월 달까지 내려가는데 전세 가격도 같이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요. 21년부터 금리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금리에 대한 여파 솔직하게는 그렇게 크다라고 전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금리 인상이 됐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금리 이자 내는 돈보다 내가 투자해서 버는 돈이 더 많다라고 사람들 인식이 있으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포스팅을 21년 7월에 했었는데 7월 14일 아직도 기억납니다. 했는데 막 댓글에도 금리가 무슨 여태까지 영향을 미쳤냐 막 이런 개나 줘. 네. 근데 요즘에 의견이 대다수 금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는데 근데 직접적인 부동산 영향의 요소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좀 갈게요. 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 맞물려서 22년 이제 보시면 5월, 6월 달쯤이죠. 요때 매매 물량 감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물량은 굉장히 증가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임대차 3법 혹시 실행된 시기 아시나요? 여름이었는데 몇 년도 여름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20년. 20년이었습니까? 네, 20년 한 6, 7월 돼요. 이때 실행을 하면서 그때 막 짤도 올라오잖아요. 막 줄 서가지고. 그때 전세 가격 보면 엄청나게 기울게 상승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시점에 전세를 구하신 분들 만기가 언제죠? 20년을 구했으니까. 22년 한 번, 그렇죠? 24년 한 번. 그렇죠. 그럼 22년에 보통 뭐 한 7월에서 한 12월 달인데 전세 아마 거주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세 만기 때 저 만기 됐으니까 나갈게요 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갈 수 없죠. 보통은 3개월에서 만기 3개월 전에서 뭐 한 6개월 전쯤에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매매에 대한 기울기를 보면요. 매매에 대한 기울기가 이때 좀 증가를 해요. 자, 만기도 됐으니까 세입자 나가기 전에 집을 이제 좀 팔자. 이런 이제 시그널이 여기서 오는데, 근데 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매도가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따 복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만기가 어느 정도 이제 다 됐는데 어쩔 수가 없죠, 이분들도. 세입자를 다시 새로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 물량이 계속 늘어나요. 거래도 잘 되거든요. 되는데 물량이 그만큼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좀 더 낮게 그래야지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그 수요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전세 가격도 같이 낮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가 1차 역전세의 소화 시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팡팡팡팡 낮춰서 어쨌든 내 걸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전세금을 내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전세 가격이 보면 21년 한 10월 달 이쯤까지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이분들 만기는 23년 10월경이에요. 지금쯤.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만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간다고. 네. 나간다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좀 증가를 해요. 근데 전세 물량은 감소하는 시기가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공급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 구간처럼 똑같이 역전세가 한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사실 그렇다고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이번 이동하는 세입자들은 좀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를 이동하거나 네.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더불어서 사실 저는 뒤에 자료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임대 활성화 정책을 앞으로 더 펼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임대 시장에 있어서 전세가를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특히나 전세 보증 보험액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기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서도 좀 메꾸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역전세 한 번 더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만큼 영향이 있겠냐라는 부분이 제 취지예요. 뒤로 가서 보면 이제 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금리가 영향을 미치건 미쳤는데 저는 그게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이거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다시 매물량이에요. 네. 보시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전국에 있는 매매 물량이 다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매매 물량이 증가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9월 23일에 그 정부에서 하나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전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시켜요. 1월 달까지. 그러면서 전국이 전부 급격하게 매매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1년 11월에서 12월 그때쯤 촬영을 했는데 그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해요. 아,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한데? 근데 대선 좀 지켜보면서 대선 이후면 오르겠지.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준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서울 상승하긴 상승할 건데 좀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댓글에 그럼 서울 상승한다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메시지를 뚜렷하게 들고 온 거예요. 아, 나 하락할 거라고. 하락한다고. 네. 하락한다고. 네. 그런 메시지 뚜렷이 들고 왔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때 대출을 금지시키면서 수요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감소를 하는 와중에 이때 금리가 같이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인상이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인 역전세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시키면서 수요를 전면 차단하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맞물려서 금리 인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못 이기는 사람들 또 있겠죠. 여기에서 5월 이후에 1차적인 역전세가 같이 오면서 네. 이게 맞물려서 시장이 그때 하락한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 우선 좀 그렇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하락을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이런 키워드는 대출 규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에 40년을 적용하는 게 9월 13일에 가계 부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금융위원회에서 해요. 하면서 이때 지금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거를 실행을 시켰고 더불어서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시켜버리죠. 네,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도 금리와 같이 대출도 원래라면 시장에 굉장히 파급력 있는 어떠한 이제 그런 키워드는 아닌데 이게 시기마다 분명히 작용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걸 뒤에서 한 단계 더 보여드리면 예. 이거 지금 여기 대출에 대해서 이걸 규제를 시킨 것도 이유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온 건데 지금 보시면 5월 달부터 가계대출이 굉장히 늘잖아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이게 늘어요. 요거 보시면 여기 빼기 이걸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주택담보대출로 지금 대출이 엄청 증가하고 이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개인 신용도가 영향을 미치면 이 국가 신용도 영향 같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가계대출을 잡을 수 없는 규제가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면서 이게 실행된 게 9월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까 보여드린 KB 통계도 9월부터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을 억제시켜 버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데이터에 같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지금 대출이 한번 규제를 걸 때마다 과거에도 이렇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회복세였죠, 이때도.
근데 그 2009년 9월 달에 실행한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DTI하고 LTV 규제 강화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진 게 보이죠. 그리고 시장이 좀 회복세에 보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LTV하고 DTI를 열어버려요. 그때는 DSR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때가 이제 그겁니까? 빚내서 집 사라. 네. 그 유명한. 네, 그 시기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작을 때, 수요가 상대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으면 크게 영향이 없는데, 요 상황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적은, 볼륨이 적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나 완화는 시장의 파급력을 어쨌든 가져온다. 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 겁니다. 네, 인 거고, 아까 그러면, 자, 요 잠깐 뒤로 넘어갈게요. 예. 이거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 예. 그 과거 정권에서도 보면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는 시기가 좀 늦어요. 다른 시기들보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는 걸 수밖에 없는데, 브레이크는 걸어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다 안 좋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면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에 대한 그 저항선, 이제 그쵸. 하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압력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 유사하게 갈 거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를 시켜서 표에 대한 지지는 얻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취득세 중과 아직 이게 열지는 않았는데, 네. 우선은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 지금 미이행한 정책, 그러니까 장기 매입인대 제도에 대해서 재개하거나 뭐 주택수 합산 배제하거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임대 쪽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상저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24년의 시장은 약보합세의 시장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떨어진 거에서 회복을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통계는 나올 테니까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그냥 갈게요. 네. 지금 보면 저는 총선에 뭐 굉장히 크게 어떠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고, 네. 다만 공급 부족이 분명히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도 보면 제2의 한강 르네상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9월 26일 그 주택 안정화 대책을 보면 다 공급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거에 대해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즉 바로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이미 어떻게 보면 내포를 한 거예요. 그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화두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더 이상 땅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내피셜이지만 그 제2의 그 서울 뉴타운처럼 낙후된 지역에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책을 더 펼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신통계획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보면 정비 사업에 대한 활성화도 지금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이 고밀도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고밀도로 층을 높여가지고 올리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화하게 하자라는 그 발의하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는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 녹지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좀 서울 쪽에 약간 저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책들이 계속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그러니까 수요를 어떻게 보면 늘리기 위한 발표를 계속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슈는 공급 부족하고 맞물려서 사람들한테 이거는 안 좋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열어주네. 수요를 계속 유도하는 식으로 가서 아마 하반기 때에는 이러한 이제 이슈 사항에 따라서는 가격이 회복세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면 상저하고면 회복세가 나오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2024년부터는? 네,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꼭 2024년이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건 제 팁이고요. 제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예. 이 화면인데요. 반포자이를 예시로 들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과거 최고가가 22억이죠. 35평 기준으로 해서. 이 전세가 실수요잖아요. 이게 이 시기 때는 어쨌든 이 실수요자가 이거를 그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이 낮아졌지만, 네. 저는 전세가가 이 수준까지는 충분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가격까지 회복이 됐을 때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사실 좀 더 활성화를 유도시켜서 좀 더 빨리 되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10%에서 20% 수준으로 지금 현재 가격에서 감소한다고 봤을 때 계략적으로 전세가율이 76%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서울 전세가가 저렇게 된다고? 네. 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예. 지금 보시면 과거에 전세가율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거 호갱 노무입니다. 네. 평균을 보시면 과거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전세가율 평균은 거의 70%대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압니다. 화면 켜서 보시면 아는데 이 정도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은 지금 시장이 침체돼서 다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침체와 맞물려서 전세 가격이 이 정도까지 회복되는 이 시기에는 실소유가 됐든 투자 수요가 됐든 점진적으로 들어오면서 장기적으로 다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간다. 수요가 다시 붙는다, 여기에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년에는 이제 74% 정도까지 상당히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던 적이 있긴 한데, 네, 예. 지금과 같은 이제 대내 환경이 좀 많이 달라져서, 네, 예. 이게 저 정도까지 70%까지의 전세가율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 우선은 서울이 이 시기에 74%대였어요, 참고로. 네. 지금 37.5%대일 거야, 아마. 네,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네.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생각했을 때에도 70% 대출을 받고 예를 들면 30%에 대해서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갭 투자를 하는 이 수요도 그 금액에 대한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범위. 근데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평균이 37.5% 수준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 굉장히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수요가 그만큼 못 붙고 있잖아요. 아까 네. 보신 것처럼.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저도 평균적으로 한 65% 선이 맞다고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파트마다 또 틀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10%에서 20% 사이 선으로 대충 평균을 다 맞춰서 보면 그 정도 사이대 나오는데, 요때쯤에 전세가가 요 정도 받쳐주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이다, 그게. 뭐 한 1억 5천에서 많게는 뭐 한 5억대까지는 가는데, 이때 선 맞춰졌을 때에는 다시 여기 이제 좀 가격이 전세 가격 이 정도면 내가 여기에서 그냥 이걸 엑시트 시켜버리고 내 현금이랑 대출 70% 받으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겠네? 나는 이 수준과 그리고 야, 이 정도 전세가율이면 그냥 내가 그냥 하나 투자하지. 이 정도 선이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올라간 걸 보면서 그 뒤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네? 라고 하면서 계속 차근차근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붐업이 될 거다. 라는 게 제 입장.